1849년 10월 3일 볼티모어의 지역신문의 기자 조셉 워커는 선술집에 갔었어요. 건물에 거의 다 왔을 때 한 남자가 시궁창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워커는 그 남자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다가갔죠.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워커는 이름을 물었어요. 남자는 대답했죠. 제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예요. 모든 무섭고 신비로운 것들, 추리소설, 공상과학소설은 에드거 앨런 포에서 비롯되죠. 그는 수천 명의 작가들과 감독들이 무섭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도록 영감을 준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발명했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들 중 한 명이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삶은 어둡고 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포의 인생의 끝은 자신의 이야기만큼이나 어둡고 미스터리예요. 포는 1809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연극 배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생애 첫 비극은 포가 겨우 2살이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후 포는 고아가 되죠. 리치먼드 출신의 존과 프랜시스 앨런 부부가 이 어린 소년을 아들로 맞이했어요. 존은 에드거의 양아버지로 여겨져요. 존 앨런은 상인이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으며 에드거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 주었죠. 포는 도박하길 좋아하던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어요. 어느 날 에드거는 많은 돈을 잃었어요. 빚은 갚을 수 없었고 양아버지는 그를 돕기를 거부했어요. 빚 때문에 포는 자금을 빼앗기고 또 다른 개인적인 비극이 일어난 리치먼드로 끌려갔어요. 이 젊은 작가는 아름다운 소녀 사라 엘마이라 로이스터와 사랑에 빠졌어요. 에드거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고 결국에는 약혼을 했어요. 그로 인해 에드거는 크게 상심을 했고 아마도 그 상처가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된 강한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포는 영국 시인 바이런 경을 좋아했고 시와 단편 소설을 써서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18살에 포는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 첫 번째 책인 테머레인과 다른 시들을 출판했어요. 이것으로는 아무 돈을 벌지 못했어요. 배포되지도 않았고 평가되지도 않았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책의 존재를 의심했었는데 1876년 영국 박물관에서 사본을 발견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테머레인과 다른 시들은 총 50권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12권만 남아있어요. 희귀서적 전문가들은 에드거 앨런 포의 첫 번째 책을 19세기 미국 문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2009년 이 책은 경매에서 8억 원 이상에 팔렸어요. 그리고 이 이전 사본은 3억 원에 팔렸어요. 하지만 포는 그 책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빚을 지고 부정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며 단편 소설을 계속 썼어요. 포가 2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했기 때문에 그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후 포는 뉴욕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에 대한 논평을 많이 썼던 지역 잡지의 비평가로 취직했어요. 이 일을 하는 동안 포는 문학의 가혹한 비평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시도 썼고 어느 날 성공했어요. 1845년 포는 가장 유명한 시인 까마귀를 썼어요. 이 시는 한 남자가 짝사랑을 경험하고 어두운 저녁에 말하는 까마귀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 시는 에드거를 유명한 시인으로 만들어 주었죠. 까마귀는 나라의 거의 모든 잡지와 신문에 실렸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에드거 포를 알아보고 그의 시를 인용했어요. 뉴욕의 상류사회는 그를 사교클럽에 초대했어요. 포가 마침내 유명해진 거예요.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작가라면 누구나 원할 법한 명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는 까마귀로 9달러에서 15달러를 받았고 출판된 판본의 경우에는 약 12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나저나 에드거는 자기가 글을 써서 번 돈으로 겨우 살아낸 최초의 미국 작가였어요. 15달러는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지만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에게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침내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를 부양하기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빚더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의 대부분을 빚진 사람들에게 줘야만 했죠. 1846년 초까지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우선 문학평론가로서의 정규직 자리를 잃었어요. 일하던 잡지사는 파산했고 포는 또다시 돈이 없게 되었어요. 그의 주 수입원은 강의였어요. 참석한 사람들은 작가의 밝고 대담한 퍼포먼스를 즐거워했어요.
그는 불공정한 문학 사업과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을 비판했어요. 또 인상적인 시를 읽는 밤도 열었어요. 포의 퍼포먼스에 대한 평은 항상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강의들의 인기는 티켓 가격과 같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장모는 함께 브롱크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어요. 작가의 아내인 버지니아 포가 24살의 세상을 떠난 거죠. 사람들이 말하길 에드거 포는 이 상실감에서 감정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포는 강의와 단편소설을 계속했어요. 또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결혼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인지 그는 여전히 선술집이나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1849년 9월 27일 포는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증기선에 올라탔어요. 그는 한 미국 시인의 시집을 편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다음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10월 3일 포를 알고 있던 조셉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볼티모어 지역 신문기자 조셉 워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워커는 시궁창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다고 썼어요. 그 남자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고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라고 했어요. 포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시를 편집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들은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놀랐어요.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바로 가서 선술집에 있는 포를 찾았어요. 그의 눈은 공허했고 알아둘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의사는 그를 바로 병원으로 보냈어요. 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존 모란 박사만이 작가의 생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소통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1849년 10월 7일 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란 박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일설에서는 작가가 광견병에 걸렸다고 해요. 19세기에 이 병은 흔했거든요. 혼란과 환각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순이 있어요. 광견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해요. 포는 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다른 버전에는 에드거는 자기들의 여동생이 이 작가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라 로이스터 쉘튼 형제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포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뇌에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발견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에드거는 마지막 날 밤에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되지 않았어요. 2006년 과학자들은 포의 머리카락을 분석했고 에드거의 비소 수치가 높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심장 문제와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했지만 에드거의 죽음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어요. 또 운명의 날을 얼마 앞두고 작가의 체내 수은 수치가 264%나 뛰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수은은 환각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작가의 이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중금속들은 포에게는 해로웠지만 그의 안 좋은 결말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포의 전기 작가 중 한 명은 누군가가 포가 발견된 선술집 근처에서 작가를 강탈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아직 정확한 답은 없어요. 에드거 포의 살면서의 죽음은 그의 문학 작품만큼이나 미스터리해 보여요. 안타깝게도 추리, 공상과학, 공포 장르의 창시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한 거죠.